그럼 바로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보시면 4,100원. 네, 그래도 4,100원대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뭐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어제 이 일봉도 좀 아쉽기는 해요. 어제 일봉도 4,183원까지 찍었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거의 십자형 캔들로 좀 마감을 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종가 그 가격에서 지금 살짝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차트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달러 차트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달러 차트로는 여기 제가 써놨지만 21선과 51선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는 뚫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단기 추세선을 비트는 뚫었는데 아직 리플은 이 21선과 51선을 뚫어내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저항에 좀 맞고, 아직 뭐 터치도 안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그 저항대까지는 올라갔다가 좀 내려온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리플인데, 그렇다면 강한 상승의 모멘텀은 뭐가 될 수 있을까? 뭐가 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제 10월이 됐으니까 ETF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에릭 발추나스가 이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죠. 요 분이 이제 어제 트윗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코인터보, 코인토버, 그러니까 옥토버를 업토버도 아니고 코인토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인의 강세를 예견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코인토버라는 요런 지금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준비되셨나요? 라고 하면서 현물 암호화폐 ETF 마감일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라이트코인과 솔라나가 먼저 상장될 예정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이미지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라이트코인, 솔라나, XRP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파이널 데드라인이 라이트코인이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 지금 이틀 뒤에요. 그죠? 이틀 뒤. 솔라나가 10월 10일. 그 다음에 XRP가 10월 17일까지가 지금 데드라인이다. 아무튼 뭐 ETF 전문가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어느 정도 뭐 신빙성이 있겠죠. 이 날짜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의 SEC가 알트코인 ETF 발행사들한테 19B-4 신고 철회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19B-4가 거래소 규칙 변경 신고서라는 요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서류들을 아까 그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이제 SEC가 요거를 받아들였느냐, 그게 지금 다 yes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제 그냥 접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인정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접수 받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류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내치는 건데 다 접수를 했다. 그런 상황에서 SEC가 접수를 했는데, 그런데 철회를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이 철회를 왜 요청을 한 것이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SEC가 라이트코인, XRP, 솔라나, 에이다, 도지코인 ETF 발행사들한테 포괄적 상장 기준에 따라 이 19B-4 신고를 철회할 것을 요청을 했다. 그래서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신고 철회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전에는 각 암호화폐 ETF가 상장되기 전에 개별적인 SEC 승인 절차, 그러니까 이 19B-4를 접수를 하고 승인을 각각 다 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포괄적 승인을 하겠다. 뭐 코인베이스에서 선물 거래를 6개월 이상 했으면 그냥 다 인정하고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B-4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신고 철회를 요청을 했고, 아마 이번 주부터 신고 철회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에릭 발추나스가 사실상 솔라나를 얘기를 했어요. 솔라나 현물 ETF는 승인 확률이 사실상 100%다. 그러니까 미국의 암호화폐 포괄적 상장 기준에 따라 기존 ETF 승인 과정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증권 신고서 S-1을 SEC가 승인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남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승인 과정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100% 승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탈방에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현물 ETF의 승인 절차가 19B-4를 승인을 해주면 마지막으로 이 S-1, 그러니까 증권 신고서 요거를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고 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B-4가 통과되면은 S-1은 거의 함께 승인이 나는 그런 과정으로 봐요. 여기를 통과시키고 여기를 거절해서 부결되는 경우는 제가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통과되면은 이제 여기도 어느 정도 이제 다 요건이 갖춰지면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9B-4가 통과가 되면 오래 걸리지 않아서 현물 ETF 상품이 출시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포괄적 승인이 되니까 19B-4를 철회를 하라고 SEC가 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10월에 현물 ETF가 무더기로 승인이 되면서 출시된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면서 이것이 알트코인들을 본격적으로 좀 깨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시기상 10월에 무더기로 자동 승인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이 진짜 호재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시장이 결정할 것이다. 이것이 막상 나온다 하더라도 호재가 안 될 수 있다라고 그 논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얘기를 하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승인되고 나서 오히려 더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더리움은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또 말씀 또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상으로 10월 달은 뭔가 좀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장이 좋으면 없던 호재도 만들어서 터뜨리게 되는데, 근데 10월은 뜨거울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일단 이 승인 난이도가 높든 낮든 장만 좋을 때 이 자동 승인이 되게 된다면 호재로, 그러니까 상승의 재료로 쓰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장이 좋으니까 출시가 되면서 자금이 몰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이 좋으니까. 장이 좋으면은 지금 장이 좋을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에 또 자금이 들어오고 장이 안 좋으면 빠지고 이렇잖아요. 그렇다면은 10월에 장이 좋을 때 승인이 된다면 당연히 자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자금이 또 들어오니까 그것이 또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가격 상승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러면서 포모장으로 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 리플은 여전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알트코인들도 아직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저는 이 현물 ETF가 XRP를 비롯한 여러 이제 ETF가 여러 알트코인의 ETF가 그 상승의 트리거로 방아쇠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미국의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죠. 합동 원탁 회의에서 SEC 위원장 폴 애킨스는 암호화폐가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강조를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두 기관은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두 기관이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산 토큰화가 특히 집중할 분야가 될 것이며 규제 보호책을 마련하는데 1, 2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톡 찍어서 자산 토큰화가 특히 집중될 분야다 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RWA도 이제 조금 당장의 RWA를 본다기보다는 지금 1, 2년 걸릴 수도 있다라고 봤잖아요. 마련하는데 그 규제 보호책을 마련하는데, 어쨌든 자산 토큰화 요 관련 코인들이 장기적으로 상승 관점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번 지금 당장에 알트 불장이 왔을 때 RWA가 지금 상승할 것이다 라는 관점보다는, 만약에 이제 버블이 있다가 꺼지고 났을 때 그때 오히려 이 자산 토큰화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1, 2년 뒤에는 규제 보호책이 다 마련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일단 계속 좀 염두에 두면서 관심 있게 보면서 당장 사라가 아니라 혹시 이제 사이클 버블이 있다가 꺼지게 되면은 이런 코인들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대표적인 코인들 있죠. 온도도 있고, 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플도 하나의 이 RWA 코인이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지금 RWA 코인으로 리플을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이 리플을 RWA 코인으로 인식하는 순간 가격은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 몇 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산 토크나 이것도 이제 집중할 SEC 위원장이 대놓고 지금 딱 집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있게 주목해서 봐야 할 그런 섹터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CFTC 위원장도 위원장의 대행이에요. 캐롤라인 팸이라는 사람이 영역 다툼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완전히 바뀌었죠.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전 같은 이런 알트 불장이 없다? 이제 코인 전성시대로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산 토큰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코인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알트 포모장은 반드시 저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알트코인이 안 올랐네, 덜 올랐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토털2, 토털3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그 위치에 있다. 커뱅 핸들 그 패턴에서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아직 아더스 코인은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이 커뱅 핸들의 지금 이제 거의 핸들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약간의 제가 늘 말씀드리죠. 큰 그림을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야말로 좀 큰 그림을 보면서 언제 이 포모장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이 알트 불장은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좀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 시장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월달이 시작이 되니까 알트코인 현물 ETF, 특히 XRP ETF가 나오게 되면 특히 XRP ETF 같은 경우는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리는 ETF가 되지 않을까. 솔라나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솔라나보다도 리플에 조금 더 많이 자금이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쨌든 이제 10월 달에 긍정적인 소식이 현물 ETF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10월을 맞이해서 한번 조금의 그 기대는 가져보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